칼로 물베기 이종문.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아내가 나를 가로막고 나섰다.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무슨 날은 무슨 날? 우리 장모님 제삿날이지. 저녁에 제사에 가실 거예요? 가야지 그럼.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언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제사에 안 간 적 있어? 없어요. 그럼 없지. 없고 말고. 그런데 뜬금없이 왜 이런 생뚱한 질문이야? 당신은 솔직히 말해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장모님에게는 딸과 사위가 여럿 있었으나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사실상 제사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매양 우리 부부만 참석하는 것이 나로서는 조금 못하기도 했고, 나만 독불장군으로 확률이 높다 보니 재미가 있을 리도 없었다. 끄다나온 보리자루처럼 근엄하게 버티고 있다 보면 아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솔직히 기쁜 마음으로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는데, 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아내가 이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사실이 그렇기는 했지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다. 나는 오히려 한 옥타브 목소리를 더 높여서 다소 과장된 어투로 대꾸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장인 장모님의 제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야 나도 당신에게 정조부, 정조모, 할머니,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제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 당신이 시골에서 거행되는 그 많은 시집 제사에 기꺼이 참석하여 제수 준비를 한다고 애를 먹는데, 내가 엎어지면 코 닿을 때서 거행되는 처갓집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어? 그러다가 당신이 우리 집 제사를 보이콧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당신을 설득할 수 있겠어? 그럼 오늘 몇 시까지 집에 오실 거예요? 밀린 원고가 하나 있으니까 늦어도 저녁 9시까지는 꼭 돌아올게. 12시는 넘어야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도 시간은 충분하잖아. 그래요. 그럼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 9시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나는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는 참으로 가정스런 인간을 만났다. 그자의 혀를 뽑아 쟁기를 만든 뒤에 가시밭을 통째로 갈아엎게 하거나 그 주둥아리를 초강력 접착제로 확실하게 붙인 뒤에 공업용 재봉틀로 총총 박아버리고 싶은 충동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발바닥의 피가 뒷골을 향하여 일제히 역류했다. 그대로 있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마주 앉아서 나의 분노를 지켜보고 있던 동료 하나가 자기도 덩달아 화가 나서 울퉁불퉁 제안을 했다. 이 선생, 내가 쏠게.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스트레스가 암 발병의 원인 가운데서도 제일 큰 원인이라는데 이런 날 술로라도 풀지 않으면 안 걸립니다. 암요. 암. 동료의 입에서 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전까지도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도사리고 있던 장모님 제삿날이 까맣게 사라졌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지만 술집으로 나가 이 술 저 술을 마구 퍼마셨다. 그날따라 유달리도 붉게 타오르는 늦여름의 황홀한 저녁 노을 속으로 장모님 제삿날이 가끔씩 몽환처럼 떠올랐지만 이내 치기 속에 잠겨버렸다. 우리는 그날 치중에서도 죄 없는 동료들을 몇몇 불러내고 술집을 몇 번이나 바꾸면서 통음을 거듭했다. 난생 처음 있는 대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장모님의 제사에 갈 수 없다는 희미한 생각이 들어 비상한 결단으로 일어섰으나 그 뒤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요컨대 나는 그날 술자리의 시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그 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장엄한 술자리를 마감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떻게 돌아왔는지 안방에 들어누워 자고 있었다. 어제 있었던 사건들은 짙은 안개 속에 뒤덮여 있었으나 안개 속에서도 기억의 파편들이 부침을 거듭했다. 그러다가 불현듯이 장모님 제삿날이 떠오른 순간 그만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부서서 일어난 아내의 얼굴에 아직도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엄격거래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여보, 어제 저녁에는 술이 정말 엉망으로 취해서 통 기억이 나지 않구려. 설마하니 내가 장모님 제사에는 다녀온 거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 없던 아내가 갑자기 우라통이 터졌는지 발끈 화를 내며 달려들었다. 뭐예요? 이 양반이 정말 꿈꾸고 있나? 술에 떡이 되어 술집에 누운 사람이 무슨 수로 장모님 제사에 다녀와요? 가기 싫으면 당신이나 가지 말면 될 일이지 왜 나까지 못 가게 해요? 왜 나까지 불효자식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해마다 참석하던 막내딸마저 참석하지 않았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했겠어요. 헉헉. 아내는 참고 있던 원통함과 서러움, 분노와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했는지 어깨를 들먹이며 끝없이 헉헉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늘 그렇지만 오늘따라 나는 아내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서 목이 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혼자라도 다녀오지 그랬어. 당신이 술집에 쓰러져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제사를 가요? 그랬나? 그랬겠군. 미안해. 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진지하게 반성할 테니 이번 한 번만은 당신이 너그럽게 넘어가 주구려. 다 그놈의 술이 웬수이니 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도 당신 앞에 이렇게 맹세할게. 맹세? 맹세 되게 좋아하시네. 한두 번 맹세해야 그 말을 믿지, 형. 오늘따라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번 기회에 나의 술버릇을 확실히 고치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이대로 막무가내 밀리다간 아찔한 벼랑 아래 그대로 추락해버릴 것 같았어. 나도 그만 전략적인 우라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럼 지금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당신 앞에 진솔하게 사과했잖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된다면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나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출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설사를 겸한 복통이 시작됐다. 택시를 잡기만 하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좀 참아보려 했다. 하지만 택시는 좀 채우지 않았다. 복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비마저 부슬부슬 내렸다. 어제 마신 술에다 너더위 탓인지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데다 바지가 다리에 척척 들러붙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곧 난리가 날 것 같았으므로 화들짝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는 방 안에서 다시 잠을 자고 있는지 집안 전체가 절집같이 고요했다. 나는 불편한 바지를 벗어 문어기에 있는 내 서재에다 냅다 던져놓고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이제 바야흐로 마지막 작업을 끝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딩동 초인종이 울리더니 동네 아나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아침마다 아내와 등산을 같이 하는 아낙들로서 비록 등산이 어려워지자 이리로 몰려온 모양이었다.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내심 커피나 한잔하고 돌아가겠거니 생각했지만 느긋하게 녹차를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바지를 벗어 서재에다 던져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나는 본의 아니게 화장실에 앉아서 그들이 피우는 수다스러운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 이 집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저 나무들 하며 꽃들 좀 봐. 꽃집으로 착각하겠네. 도대체 저것들을 누가 저렇게 아름답고 무성하게 키웠어요? 아, 저 베란다의 나무들요. 명준이 아빠가 나무들을 몹시 좋아하거든요. 나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거실 밖에 걸려있는 각종 그림으로 돌아가더니 드디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로 옮겨 붙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땅을 샀다가 벼락부자가 된 사람과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등장했고 선망과 탄식과 기묘한 쾌감이 어우러진 감탄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동네 아나들의 호들갑스런 이야기들은 정말 줄기차게 이어졌다. 화제는 이제 부동산 투기에서 시댁 식구 흉보기로 옮겨져 전국 시댁 식구 홍보기 대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낙들은 돌아가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마구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좋은 일이 그리도 많은지 수시로 호호 깔깔 호들갑스런 웃음보가 터졌다. 나는 아내가 과연 시댁 식구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오랜 침묵은 대화에 참석한 동네 아낙들을 머쓱하게 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한 아낙이 분위기 전환용 풍선을 띄웠다. 명준이 엄마,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명준이 엄마도 뭐라고 좀 해봐요. 거기야 명준이 엄마네 같이 행복한 집안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노. 한 아낙이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자 마지못한 듯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글쎄요, 별로 할 말이 없군요. 제가 흉볼 만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있다면 언제나 저를 감동시키는 시댁 식구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늘 일방적으로 감동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집 식구들을 제가 먼저 감동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인데 그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죄송스러울 뿐이지요. 미안해요. 다른 자리는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는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네요. 뜻밖에도 자리에 찬물을 확 끼얹는 감동적인 말이 아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자 나는 정말 가슴이 벅차도록 감격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달려나가 저 귀여운 아내를 힘껏 껴안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져 나온 아내의 말이 나를 비상하게 긴장케 했다. 그런데 다만 명준이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주위에 있는 아낙들이 얼씨구나 하고 아내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는 기척이 느껴지더니 신바람난 한 아낙의 수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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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준이 아버지가 왜요? 아 바람 피웠구나. 맞죠 그죠? 아 글쎄 사내들은 다 그렇다니까. 그래 도대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람은 무슨 바람을 피워요. 명준이 아버지 그런 일로 속을 썩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명준이 아버지가 도대체 뭘 어쨌다는 거예요? 이거야 나원 답답하네. 술을 너무 많이 마실 때가 있거든요. 어머, 그 점잖은 양반이 그런 데가 있었나요? 당장 버릇을 고쳐야 해요. 술버릇 그거 체질화되면 장난이 아니죠. 그래 명준이 아버지가 술이 떡이 되어 뭘 어떻게 하기라도 했나요? 어제 저녁은 친정엄마 제삿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같이 가기로 한 명준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술집에 들어 누웠지 뭐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집요하게 따지고 들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글쎄 뭐라고 했는데요. 아내가 조금 전에 내가 한 말을 내 목소리로 묵직하게 흉내내며 말했다. 나보고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당신 앞에 진솔하게 사과했잖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된다면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봐. 응. 아 글쎄 이러고는 울퉁불퉁 화를 내고 후다닥 출근을 해버리는 거 있죠. 아내의 말이 끝나자 동네 아낙들이 우지건 다 들고 일어났다. 뭐예요? 아니 그 점잖은 양반이 이거 정말 적반하장이군요. 적반하장. 명준이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요. 그냥 넘어가면 버릇됩니다. 이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요. 술김에 실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제사가 장모님 제사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 제사였다면 대낮부터 술을 퍼마실 생각이나 했겠어요? 결국 장모님 제사이기 때문에 퍼질러 앉아서 술을 퍼마실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건 아내와 처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에요. 모독. 그래요. 맞습니다. 입장을 바꾸고 명준이 엄마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시어머니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겠어요? 나는 갑자기 도마 위에 놓인 생선이 되어 여러 개의 칼로 비참하게 난도질 당했지만 꾹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참고 있고 싶어도 도저히 그냥 참고 있을 수 없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총규탄 대회가 아직도 한창인데 한 안악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명준이 엄마 저 화장실 좀 써도 되죠? 화장실 쓰는데 뭘 물어봐요. 저기가 바로 화장실이잖아요.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간이 콩알보다 작아졌다.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동네 아나들 앞에서 기회창피를 당할 황당하고 경악할 사태가 벌어질 판이었다.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안악이 화장실로 다가오는 기척이 났고 손잡이가 좌우로 흔들렸다. 어머 화장실이 안으로 잠겨 있네요. 혹시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기는 누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갔고 명준이 아빠도 출근한 지가 이미 오랜데 이었고 아내가 다가오는 모양이었고 손잡이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다. 정말 잠겼군요. 이상하네. 아 글쎄 이게 왜 안으로 잠겼나?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열쇠를 가져올게. 가만히 있어봐. 이제 보니
화장실에 불도 켜져 있네. 아내가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스위치를 툭 내리더니 열쇠를 가지러 갈 모양이었다. 갑자기 나는 천길 말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도저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나는 엄격거려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명절이 엄마, 열쇠 가져오지 마라. 여기 사람 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시기가 아직 남아있기도 했던 나는 이왕 내친 김에 동네 안악들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다. 보이소 동네 아줌마들, 남의 욕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알아 보이소. 집이 온통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아닌 밤중에 난데없는 천둥 소리에 동네 안악들이 기절초풍하고 혼비백산에서 벼락같이 후다닥 다다다다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소한 1시간 만에 겨우 화장실에 물을 내리고 밖으로 나온 나는 아직도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내에게 짐짓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한번 실수를 했기로서니 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하게 하다니. 이래야 당신의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하다면 내가 온 동네 안악들을 다 불러줄 테니 어디 더욱더 잔인하게 난도질을 해보라고. 아내가 한동안 무안하고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다소곳이 서 있다가 입을 떼었다. 분위기 때문에 마지못해 꺼낸 얘기였는데 당신이 이렇게 난도질을 당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과드릴 테니 오늘 아침 이 일 없었던 걸로 해주면 안 돼요?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있었던 일을 어떻게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야? 그래도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 소원이 그렇다면 없었던 걸 일로 할게.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데요?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 없었던 걸로 하는 대신에 어젯밤에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줘. 아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댁 식구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착한 아내를 오래도록 껴안아 주었다. 아직까지 건가파티브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